안녕하세요. 김은주 튜터링 센터 김은주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수능 기출문제은행 2024년 자이스토리 수능 국어 언어 문법 기본 공부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단원 A는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A 6번까지 기출문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B 의문 교체 다소 소음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소개하는 자,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음운 변동은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예, 발음이 음운에서 조금씩 교체돼서 다르게 발음이 된다는 뜻이죠. 음운 변동은 발음을 쉽게 하여 발음의 경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한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언어 생활을 하다 보면 늘 일상적으로 있는 것들이 바로 음운의 변동인데요. 그 유형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등이 있어요. 자, 읽어보시면 교체는 발음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겁니다.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비음화, 그 다음에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되기, 경음화 등이 있습니다. 이따가 예시나 문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확인 다 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내용을 보면서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체 다음에 탈락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걸 뜻해요. 자음구는 단순화되고 자음 탈락이 발생합니다. 특히 리을이나 히읗은 탈락되어서 음운 교체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모음도 탈락되기도 합니다. 이, 등은 탈락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첨가입니다. 새로운 음운이 추가되는 걸 뜻하고요.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등이 있어요. 뒤에 문제 풀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축약은 자주 보는 것이죠.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여드는 것을 뜻하고요. 거센 소리 내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운 교체예요. 음운 변동의 결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뜻해요. 앞에서 개념 정리한 거랑 같은 거고요. 대표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등이 있다라고 개념 정리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첫 번째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고 개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비음화, 4번 유음화, 구개음화까지 배우면 우리가 음운의 교체는 다 배운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면 되는데 기출문제가 B1번부터 B18번까지 있어요. 자, 다음에 국어의 끝소리 규칙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첫 번째 우리 오늘 국어의 끝소리 규칙 공부하고요. 그러면 끝소리 문제 풀고 그 다음 된소리 되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비음화와 구개음화까지, 유음화, 구개음화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국어에는 음절의 끝소리가 뭐가 있냐면 기응,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의 자음 대표음으로만 발음이 되고 이외의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며 7자음 중에 하나로 바뀌게 발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을 올바르게 했다 하면
이것들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쉽게 예시문을 통해서 인지하고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대표음을 보면 기읍, 쌍기읍, 키읔은 기읍으로 음절이 끝소리 뒤축에 의해서 바뀌게 돼 있어요. 박은 박이죠. 근데 우리가 아웃사이드, 바깥을 뜻하는 박은 자음 끝소리, 그죠? 음절의 끝소리가 쌍기읍이에요. 그렇지만 발음은 기읍 발음으로 박이라고 나고요. 그 다음에 부엌의 억은 끝소리가 키읔이에요. 그렇지만 끝소리가 키읔이라도 어떻게 발음한다? 기역으로 발음이 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대표음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그대로 니은, 그죠? 안. 그 다음에 디귿, 티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은 디귿으로 끝소리가 바뀝니다. 곧은 그대로 곧이죠. 솥은 티귿이 끝소리지만 디귿으로 발음이 나고요. 있다라고 할 때도 쌍시옷이지만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히읗의 마지막 밑에 히읗 받침은 디귿으로 발음이 납니다. 요거 암기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쌍시옷과 지읒, 히읗, 치읒 등은 디귿으로 발음이 난다는 거. 그 다음에 리을은 그대로 리을이 돼요. 유음이죠. 네. 그 다음에 미음은 그대로 미음으로 끝소리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비읍, 피읍은요, 비읍으로 끝소리 발음이 나요. 그래서 밥은 그대로 밥이고, 잎에 나뭇잎 할 때 잎의 끝소리는 피읍인데 비읍으로 발음이 나서 잎이라고 발음이 되죠. 그 다음에 이응은 그대로 이응으로 발음이 납니다. 네. 주의해 주셔야 할 부분은 기읍,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비읍 발음만 주의해 주시면 나머지는 그대로 나는 소리 그대로 따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결합할 때 발음. 자,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형식의 형태를 뜻하는 거예요.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을 뜻하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하여 발음을 하는 걸 뜻하고요. 꽃이 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고 꽃이라고 발음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음절의 실질 형태소와 결합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후 연음하여 발음하는 거예요. 꽃위에서는 꽃위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고 꽃이라고, 그죠? 치읓을 어떻게? 실질 형태소와 결합해서 디귿 발음으로 바뀐 다음에 실질 형태소의 디귿 발음이 연음이 되어서 뒤라고, 꼬뒤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꼬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형식 형태소와 다음 이제 모음이 결합할 때 형식 형태소가 그대로 옮겨가서 연음하여 발음이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와 연음이 돼서 발음이 되는 경우, 두 경우를 구분을 해서 다루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꽃이는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발음 기호는 이렇게 대괄호를 합니다. 그리고 꼬하고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가 모음에 그대로 연음이 돼서 발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꽃이가 아니라 꼬치가 되고요. 이 경우가 뭐다? 형식 형태소가 바로 연음이 돼서 발음이 된다 해서 형식 형태소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 결합은 꽃위. 그러면 형식 형태소라면 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뭘로 바뀐다? 실질 형태소인 치읓 발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면서 꽃 위가 되었다가요. 그 다음에 연음이 되면서 꽃 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뭐라고 한다?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바른 언어 생활을 하셨다면 꽃이 그 다음에 꽃이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이 되시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고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 완성 테스트입니다. 자, 1번 음운 변동은 발음을 쉽게 하여 발음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당연하겠죠. 그죠? 경제성이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정답은 O입니다. 경제성에 대해서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투입 대비 효과가 높은 것을 뜻해요. 그래서 효능, 효과를 뜻하는 겁니다. 효능을 뜻하는 거예요. 효능,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르는 가성비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효능, 효과, 그 다음에 효율,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경제성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발음을 쉽게 하고 발음이 정확하게 여러 개의 발음으로 많이 자끝소리를 내게 되면 외우기도 힘들고 발음도 어려워지는데, 끝소리를 많은 자음 중에서 7가지만 소리를 내게 하면서 훨씬 더 그죠?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고 경제성이 있으며 효율적인 효능이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단어에 2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죠.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단어에 2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앞 음절의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연음은 음운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교체가 아니라 앞에서 실질 형태소, 그죠?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연음이죠. 그죠? 그래서 실질 형태소와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의 발음이 되겠습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이죠. 교체가 아니에요. 연음이죠. 연음. 교체는 어떤 걸 교체라고 하냐면, 우리가 outside, 쌍기역이죠. 이 쌍기역의 발음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네, 기역으로 바꾸는 경우,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바로 교체입니다. 하지만 연음은 교체가 아니에요. 연결해서 음절이 다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꽃이가 꽃이라고 되면 이거는 교체가 아닙니다. 연음이 되는 뭐죠? 형태소입니다. 어떤 형태소요? 형식 형태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음운의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가 되겠죠. 다른 음운으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걸 교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음운이 없어지는 뭐죠? 탈락이에요. 탈락. 없어지는 거니까. 그죠? 탈락. 그 다음에 없던 음운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첨가. 그 다음에 2개의 음운이 합해져 하나로 되는 축약 등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체, 탈락, 첨가, 축약에 대한 변동 유형을 알맞게 나눠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5번은 교체는 어떤 변동의 유형에 맞게 이제 놔야 되냐. 5번 교체. 비음화. 비음화는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유음화도 교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교체에 해당하는 것이 미음, 국의 음화도 교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비읍, 된소리 대기도 교체입니다. 단순 교체예요. 그 다음에 지읒,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교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교체는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읒이라는 발음, 이런 발음이 있으면 이 지읒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죠? 발음할 때는 지읒 해서 디귿 발음으로 지읒 발음이 바뀌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단순 교체라고 하죠. 비음화와 유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음이라 하면 대부분 르잖아요. 이 르 발음이 그대로 뭐죠? 리을 르로 발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유음화거든요. 이런 것도 그대로 선생님 발음이 르 발음이 그대로 르라고 났는데 왜 교체이냐요? 교체인가요? 이거는 앞에서 개념 설명했을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잖아요. 이 끝소리는 그대로 발음이 되기도 하지만 바뀌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7가지 자음 대표음으로 교체돼서 발음이 나는 것이다 라고 같은 분류로 보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탈락입니다. 탈락은 소리 글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있죠? 리을, 히읗 탈락이 있습니다. 자, 히읗 같은 경우는 끝소리에 오면 많이 탈락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응이 있습니다. 자음군의 단순화. 12개의 자음을 7가지의 끝소리로 발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탈락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 첨가가 있어요. 첨가는 니은 첨가가 있습니다. 발음할 때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이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뒤에 문제 풀면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축약이 있습니다. 축약은 거센 소리 대기가 축약의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운 교체. 자, 대표적인 앞에서 배웠던 음운의 변동을 어느 정도 분류하고 외웠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는 단계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음절의 끝에서 음운이 대표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음절의 뭐예요? 끝에서 음운이 대표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끝소리 규칙이 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앞에서 보시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대표음 보이시죠? 기읍, 디귿, 비읍에 유의하셔서 발음해 주시면 되고,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셨으면 여기 보시는 디귿 발음 같은 경우에 대부분 대표음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 보실 수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끝소리 쌍기읍과 키읔은 대표음 무엇으로 낳는가 해서 기역으로 발음이 나겠죠. 그죠?
기역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부억은 끝소리가 키읔이지만 발음은 부억 해서 기역 발음으로 발음을 한다. 그 다음에 11번 끝소리 티귿은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솥이라는 디귿이 아니라 티귿이죠. 끝소리가 티귿인 솥은 끝소리를 디귿으로 바꿔서 솥이라고 발음한다. 그 다음에 끝소리 피읍은 대표음 무엇으로 비읍으로 발음이 되죠. 비읍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나뭇잎 할 때 잎 끝소리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어서 잎으로 발음을 한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쉽게 따라오셨을 거고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7개로 한정한다. 올바른 소리.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아니라 다른 음절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X. 왜냐하면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뭐다? 음절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끝소리 규칙은. 그 대부분의 경우가 무엇이냐? 뒤에 연음이 되는 경우에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죠? 대부분 어떻게 음절 자체에 의해서 발음이 되죠. 음절 하나만 가지고도 발음이 바뀌는 경우,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국어에서 음절의 끝에서 발음이 되는 자음은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용 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7가지예요. 어떤 게 있어요? 기역,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비읍. 시읒은 끝소리에선 디귿으로 나죠. 그 다음에 이응은 그대로 비음으로 이응은 그대로 발음이 납니다. 그다음에 지읒도 뭐예요? 디귿으로 발음이 나고 치읒도 디귿으로, 키읔도 끝소리는 기역으로, 그 다음에 티귿은 디귿으로, 피읍은 비읍으로 끝소리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히읗은 탈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7가지 발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 음절의 끝소리 디귿, 티귿, 시읒, 쌍시읒, 지읒, 치읒, 히읗은 모두 대표음 무엇으로? 디귿, 시읒, 지읒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걸로 바꿔야 돼요? 끝소리에서 대표음 어디까지? 그죠? 디귿, 티귿까지는 디귿, 그 다음에 시읒, 쌍시읒, 쌍시읒, 지읒, 치읒까지는 뭐죠? 뭘로 발음이 돼요? 이것도 디귿으로 발음되죠. 그쵸? 그 다음에 히읗은 탈락이 되거나 디귿으로 발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 시읒, 지읒 중에서 대표 끝소리는 디귿이 됩니다. 그 다음에 꽃은 디귿 끝소리, 시읒 끝소리, 지읒 끝소리 중에 당연히 디귿 끝소리 꽃이 됩니다. 대표 자음 7가지 중에서 한정하셔서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받침 뒤에 모음 아, 어, 오, 우, 위 들로 시작되는 이 뭐예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 어떤 거죠? 실질 형태소가 되겠죠. 그죠? 실질 형태소로 바꾸어
연결되는 경우 대표음으로 바꾸어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입니다. 글자가 좀 작나요? 보실 수 있으니까 확대하셔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은 꽃을 꺾어 내 오단에 넣었다. 자,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을 쓰시오. 꽃을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이 아니라 형식 형태소 그대로 꽃을이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꺾어. 자, 이것도 뭐예요? 꺾어라고 되죠. 그래서 얘는 형식 형태소로 바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엌으로 가서 가마솥 안을 열어보았다. 이거는 뭐예요? 단순히 교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엌은 키읔이 기역, 가마솥은 티귿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가마솥. 그 다음에 옷이 찢어지자 그는 헛웃음을 지었다. 옷이가 아니고 옷이 연음으로 돼서 이것도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죠. 헛웃음을 지었다. 헛웃음이에요. 헛웃음. 그래서 얘는 허에서 시옷으로 들어간 헛웃음이 아니고 헛웃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무엇이에요? 실질 형태소예요. 그 다음에 웃음에서 시옷이 음절로 연음이 됐죠. 이것은 뭐예요? 형식 형태소가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헛웃음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넘어갈게요. 네, 오늘은 수업을 다음 시간부터 된소리 대기 경음화,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경음화에 대한 문제풀이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첫 번째 단원이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 했는데 전체 내용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풀이 20문제풀이 한 것까지 수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김은주 튜터링 센터 김은주 선생님이었습니다.